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70세 한미정은 귀를 의심했다. 방금 큰아들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을 팔라고. 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 연희가 옆에서 찬물을 끼얹듯 말했다.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요.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라도 더 될 수 있잖아요. 미정은 가슴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남편 종수와의 추억이, 아이들이 자란 흔적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청춘이 스며든 곳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나이에는 그게 맞죠. 연희의 말에 미정은 현기증을 느꼈다. 요양원? 나는 아직 멀쩡한데? 나는 아직 건강한데. 어머니 건강하시긴요. 지난달에도 허리 아프다고 병원 몇 번이나 가셨잖아요. 저희도 일이 바쁜데 계속 모시고 다닐 수는 없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달 허리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 가자고 한 것은 미정이 아니라 준호였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구실이 되었다. 준호야, 너는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모르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1970년대 신혼 시절부터 이야기가 떠올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건설 현장에 나가는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고 오후에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하며 푼돈을 모았다. 주말에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 옷을 팔아 생활비를 보탰다. 그때는 달랐잖아요. 연희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엄마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그 순간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희생을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 알겠다. 알겠어.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부동산 중개사 연락처 드릴게요. 연희가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말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다. 40년 된 그 나무에 매달린 감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까지. 미정아, 고맙더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남편 종수는 공무원이었다. 1980년대 새마을 운동 때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 바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미정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다. 엄마, 밥, 엄마, 학용품 사줘. 엄마, 감기약. 모든 것이 엄마의 몫이었다. 종수는 늘 미안하다,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정은 더욱 악착같이 살았다. 보험금으로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켜주었다. 손자들이 태어나면 육아를 도왔고 명절 때마다 큰 상을 차렸다. 할머니, 용돈 줘. 할머니, 학원비 좀. 할머니, 새 핸드폰 사줘.
손자들의 요구도 늘 들어주었다. 자신은 10년 된 핸드폰을 쓰면서도 손자들에게는 최신형을 사주었다. 그런데 지금 미정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짐이 되었을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미정 언니, 옆집에 사는 5년 후배 순자였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요? 순자는 미정과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다. 미정은 순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뭐라고요? 그 자식들이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언니가 그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순자야, 이제는 내가 짐인가 봐.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70세가 뭐 어때요? 요즘 70세면 한창 때라고요. 순자의 말에 미정은 조금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런데 집을 팔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집이 언니 명의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 팔지 마세요. 언니 집이잖아요. 그 순간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민호였다. 엄마, 나 민호야. 민호야.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집 파는 건 말이야. 미정의 가슴이 뛰었다. 둘째 아들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줄까? 민호야, 너는 엄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나이에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미정은 전화기를 놓을 뻔했다. 둘째 아들마저.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거든요. 집 팔면 그 돈으로.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언니, 순자가 미정을 잡았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가 왔다.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어머님 좋은 집이네요. 이 정도면 시세가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억. 미정은 그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다. 40년 전에는 300만 원으로 샀던 집이 이제 8억이라니. 급히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알아보시죠. 중개사가 가고 나자 미정은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고등학생인 큰손자 지훈이었다. 할머니, 나왔어요. 지훈아. 미정은 반갑게 손자를 맞았다. 그런데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다. 할머니, 진짜 집 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 저는 이 집이 좋은데. 지훈의 말에 미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랑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미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며칠 후 미정은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다.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전통시장이었다. 40년 전 신혼 시절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그 시장. 어머, 미정 씨 아니에요?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미정을 불렀다. 돌아보니 옛날 시장 상인 박 씨 아주머니였다. 박 언니. 아이고, 미정 씨. 얼마 만이에요? 20년 만인가?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박 씨 아주머니는 지금 7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언니, 아직도 장사하세요? 그럼요. 이거라도 해야 용돈이 생기죠. 애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미정 씨,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미정은 박 씨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집을 팔라는 자식들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까지.
아이고 그 자식들이 미쳤네. 70세가 뭐 어때서. 박씨 아주머니가 분개했다. 언니는 나보다 어린데 무슨 요양원이야. 나도 78세지만 이렇게 팔팔하잖아. 하지만 언니, 나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미정 씨 정신 차려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박씨 아주머니는 미정을 자신의 가게로 데리고 갔다. 작지만 깔끔한 반찬 가게였다. 봐요,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벌어요. 150만 원. 요양원비로도 충분한 돈이었다. 그리고 여기 시장 상인들 봐요. 다들 우리 또래인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미정은 시장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60대, 70대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미정 씨,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손재주 좋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요리를 잘했다. 특히 김치와 반찬 만드는 솜씨는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였다. 하지만 자본이 있어야. 그러게요. 집을 안 팔면 자본이 없죠.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미정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와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로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 부부가 들어왔다.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 왔어요. 집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연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네, 조건 좋은 분이래요.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시고요. 미정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같이 사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아. 여기서 살고 싶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그 순간 미정은 폭발했다. 사고라니. 나는 아직 정정해. 왜 자꾸 나를 병신 취급하는 거야? 어머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너희들 대학 보내려고 빚까지 내가면서 살았어. 손자들 키우느라 내 허리가 다 휘었고 명절 때마다 큰 상 차려서 온 가족 먹이느라 내가 얼마나. 어머니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연희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 공경하는 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우리도 충분히 효도했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잖아요. 그 말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자식들이 병원비를 내주긴 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들어요. 지난달에도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수리해 드렸잖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일이 바빠요. 계속 어머님 일로 시간 빼기 힘들어요. 미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알겠어. 알겠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방에서 미정은 울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새벽 5시에 눈을 뜬 것이다.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처럼.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미정은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순자였다. 언니 일찍 일어났네요. 순자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언니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순자가 신문 하나를 들고 왔다. 언니 이거 봐요.
신문에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반찬 가게를 열어서 성공한 이야기였다.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순자야, 하지만 자본이. 언니 집을 안 팔면 되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지만 애들이 뭘 어떻게 해요? 집이 언니 명의잖아요. 순자의 말에 미정은 마음에 작은 불씨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전 미정은 혼자서 은행에 갔다. 담당 직원에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문의했다. 어머님, 70세 연세에 사업자금 대출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보증이나 연대 보증인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미정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자식들이 보증을 서줄 리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대기하던 50대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업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75세인데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요즘은 시니어 창업 지원 제도가 많거든요. 그 남자는 친절하게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등. 어머님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정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오후에 미정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갔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어머님, 요리 경험이 많으시군요. 반찬 사업은 요즘 전망이 좋아요. 정말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만든 반찬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요. 미정은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창업 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반찬 가게 정도면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시니어 창업 지원으로 1천만 원까지는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집을 팔면 8억인데 2천만 원이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준호 부부가 와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어머니 내일 집 보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9억에 사겠다고 하시네요. 9억. 처음 말했던 8억보다 1억이 올랐다.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이사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나는 이사 안 갈 거야.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준호와 연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야 하지? 미정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있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연희가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 방법을 찾았어. 미정은 오늘 알아본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반찬 가게 창업, 시니어 창업 지원 제도, 온라인 판매 등등. 어머니, 70세에 무슨 창업이에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다. 요즘 70세가 뭐 어때서. 박 언니는 78세인데도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어. 어머님 그건 남의 집일이고요. 만약에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패해도 내 책임이야. 너희들이 책임질 필요 없어. 그 말에 준호와 연희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준호야, 너도 이제 50살이야.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게 해줘. 6개월 후. 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예쁜 용기에 담겨 나갔다. 미정 언니 오늘도 일찍 시작하시네요. 순자가 들어왔다. 순자는 미정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미정이 반찬을 만들면 순자가 온라인 주문을 받고 배송을 담당했다. 언니 오늘 주물량 봤어요. 150개예요. 대박이에요. 미정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정이네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반찬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순자야, 정말 꿈만 같아. 언니 이제 믿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큰 손자 지훈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할머니 일 도와드리러 왔어요. 지훈은 요즘 주말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도왔다. 온라인 주문 관리와 SNS 마케팅까지 해주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 넘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할머니가 반찬 만드는 영상이 인기예요. 댓글도 봐요. 다들 할머니, 반찬 너무 맛있다고 해요. 미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신기해했다. 70세에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게 될 줄이야. 그리고 할머니, 아빠가 어제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기도 할머니를 본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실 지난 6개월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준호 부부는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반찬을 만들고 순자와 함께 동네 곳곳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첫 달 수익은 고작 50만 원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절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달에는 12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200만 원.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 순수익만 300만 원 정도였다. 요양원비는 물론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이었다. 할머니, 점심 같이 드세요. 지훈이 김밥을 사왔다. 할머니와 함께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지훈아, 할머니가 고마워. 뭐가요? 내가 할머니 편에 서줘서. 할머니, 저는 처음부터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점다는 말에 미정은 웃음이 나왔다. 70세의 점다니. 하지만 정말로 그랬다. 요즘 미정은 20년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고객들과 통화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거웠다. 오후에 준호가 혼자 왔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정은 아들을 바라봤다. 6개월 전에 그 오만했던 모습은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작스런 사과에 미정은 놀랐다. 뭐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집을 팔라고 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엄마, 저는 엄마가 저희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아직 능력이 있으신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미정도 울컥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혼자서 작은 정원에 나갔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에 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여보 봤어? 내가 해냈어. 바람에 감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참 많았다. 여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바친 청춘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 그 순간 미정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해 볼 생각이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미정은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늦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 미정 언니, 순자가 들어왔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를 모범 시니어 창업 사례로 선정해서 상금 5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정말? 네. 그리고 지역 신문에 기사도 나간다고 해요. 미정은 기뻤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돈이 아니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미정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미정인의 집밥.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미정 씨 대단해요.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70세의 창업이라니 정말 본받고 싶어요. 미정은 그런 반응들이 고마웠다.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 민호가 가족과 함께 왔다. 엄마 축하해요. 민호의 아내 선영도 함께였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본받겠어요. 미정은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가 신기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을 짐덩어리 취급하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 사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세요. 민호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다. 할머니, 할머니 반찬 정말 맛있어요. 손녀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 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미정은 행복했다. 가족들이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맛있어 하는 것을 보니까. 며칠 후 미정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지역 요리교실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강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미정 씨, 어떠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와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미정은 망설였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선생님, 저는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더 좋아요. 미정 씨의 요리는 집에서 만드는 진짜 엄마표 요리잖아요.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요. 미정은 결국 강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수강생들은 모두 미정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미정처럼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시작하세요. 70세가 뭐 어때요? 우리는 아직 젊어요. 미정의 말에 수강생들이 웃었다. 밝고 희망찬 웃음이었다. 6개월 후 미정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반찬 가게 매출은 월 800만 원을 넘어섰다. 요리교실 강사로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생겼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70세의 미정은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고 희망에 차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은 작은 정원에서 감나무를 바라보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미정아 잘했다라고 말해줄 것 같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70세면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새로운 반찬 메뉴도 개발하고 싶고 요리책도 써보고 싶다. 유튜브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다. 지훈이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준호와 민호 모두 이제는 나를 인정해준다. 며느리들도 예전과는 다르다. 경제력이 생기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건 씁쓸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게 좋다. 무엇보다 내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쁘다. 요리교실에 오는 분들 중에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벌써 3명이나 된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니 정말 보람있다. 일기를 다 쓰고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순자였다. 언니 뭐예요? 응, 일기 쓰고 있었어. 언니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이번엔 뭔데? 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 발표회에서 강연해달라고 해요. 강연료도 100만 원 준다고 하고요. 미정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강연을? 언니,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 정말 멋진 일이었다.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한 달 후 미정은 시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시니어들 앞에서 강연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한미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짐덩어리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 매출 1천만 원의 사업자입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자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정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세대에게 희망이 생겨요. 미정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은 또 일기를 썼다. 오늘 강연을 하면서 깨달았다.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나처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짐덩어리 취급받는 시니어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나는 이제 71세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니 아직 14년이 더 남았다. 14년이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앞으로의 계획 반찬 가게, 체인점 확장, 요리책 출간, 유튜브 채널 운영, 시니어 창업 멘토링. 할 일이 정말 많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줘. 우리 함께 꿈꿨던 여유 있는 노후를 이제야 이루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났다.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면서 미정은 흥얼거렸다.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청춘은 짧아도 꿈은 길다네. 정말로 그랬다. 청춘은 지났지만 꿈은 아직 남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다. 언니 오늘도 일찍이네요. 그런데 오늘 기분이 특별히 좋아 보여요. 응, 좋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언니, 우리 정말 잘했죠.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 그래,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70대의 웃음이었지만 20대의 웃음처럼 밝고 희망차게 빛났다. 그날 오후 미정은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했다. 지훈이가 카메라를 들고 도와주었다. 할머니, 자연스럽게 하세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정인의 집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71세 한미정입니다. 미정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만들어 온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젊은 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모두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요. 김치를 담그면서 미정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한 이야기,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든 80세든 꿈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촬영이 끝나고 지훈이 말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 영상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할머니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에요. 며칠 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 할머님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71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다니 정말 본받고 싶어요. 할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어요. 할머님 김치 정말 맛있어 보여요. 레시피 감사합니다. 미정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조회수가 벌써 15만이 넘었어요. 민지가 신기해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연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미정은 행복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1년 후, 미정의 미정인의 집밥 사업은 더욱 성장했다. 직영점 3개, 가맹점 10개까지 늘어났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정은 이제 시니어 창업의 아이콘이 되었다.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출판사에서는 자서전을 써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반찬들, 고객들의 고맙다는 인사,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보람. 어느 일요일 저녁, 미정은 작은 정원에서 감나무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5년 9월 10일 일요일. 맑음.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정확히 2년이 되었다. 2년 전 그날 만약 자식들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다. 경제적 풍요는 물론이고 정신적 풍요까지. 정말 감사하다. 내 이야기가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다. 나처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내 이야기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인생은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여보, 당신이 미정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70년 동안 그걸 몰랐을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거야. 85세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온 가족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 축하해요. 뭘 축하한다는 거니?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요. 미정은 깜짝 놀랐다. 벌써 100만 명이나.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에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다. 미정은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71세의 유튜버, 71세의 사업가, 71세의 희망. 미정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할머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할머니를 촬영하며 말했다. 미정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절대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70세든 80세든 꿈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나처럼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미정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 종수를 만났다. 미정아, 정말 잘했어. 여보.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구나. 여보 고마워. 덕분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어. 미정아, 이제 정말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 꿈에서 깨어난 미정은 환한 얼굴로 웃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71세 한미정의 새로운 하루가. 인생 한 컷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정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미정과 같은 상황에 놓인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인 지금 70세에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 창업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니어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정처럼 가족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니어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등. 의지만 있다면 도움받을 곳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미정이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의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미정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